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랄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잘 살기 위한 마음 공부, 명상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글의 눈숲 달림.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제재입니다. 든든입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두 분은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뭘로 느끼세요? 지금 꽃이 한참 폈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목련, 산수유, 뭐 어디 벚꽃 핀 곳도 있어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저는 봄이 되면 봄 냄새가 나요. 근데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 지역 분들은 산 냄새가 많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서 진화가 되고 복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하루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잘 살기 위한 마음 공부, 마음 챙김, 이 마음 명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와 정말 딱 들어맞는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네, 마음정원 명상연구소 유한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2018년부터 명상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음 공부 모임도 지도하고 있는 유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음정원 명상연구소는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 명상연구소는요, 이름은 좀 거창한데요.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요즘 명상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명상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망설이시게 된대요. 종교 단체이면 어떡하나, 좀 이상한 곳이면 어떡하나, 저렇게 엄숙한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제가 명상이 좋다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쉽게 모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모임을 올려놨고요. 그걸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명상센터로 오시면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여기는 편안한 편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한살림 독서 모임에서 유한님을 처음 뵀는데요. 그때 명상도 가르쳐 주시고 독서 모임도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때의 기억이 특히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 6주 동안 매주 만나서 명상을 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지금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명상은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한살림 독서 모임은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독서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를 소개해 주신 모임장님이 저한테 명상을 배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전체 회원들에게 한번 같이 배워보자. 그래서 제가 약간 짧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명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때 배우고 시작하고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살림 모임이 정말 궁금하네요. 그때 이제 인연이 닿지 않아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명상에 관심이 좀 있는데 명상을 하는 것과 명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는 다른 얘기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명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던데요. 일단은 명상을 좀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자비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좀 고통에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상하기 전에 쭉 직업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저희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누구한테 쉽게 가르치는 일을 잘하거든요. 명상을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이면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또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명상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명상을 하면 좋은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린 명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좀 차분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차분해지고 편해지고 다 맞아요. 든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초능력이 생기고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게요. 달님은 내 삶에, 감정에, 아니면은 내 생활에, 내 의식에, 대인관계에 어떤 점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소망하세요? 저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기는 한데 정말 싫거나 잘못되거나 무리한 경우에는 일단 2번 정도는 참는데 3번째는 굉장히 더 세게 받아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좀 세련되게 거절하거나 세련되게 말하는 그런 차분함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러시군요. 제재님은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차분하게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걸 못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안타깝죠. 네, 가끔. 네. 든든님은 어떠세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초능력을 원하시는 것 같네요. 네, 초능력. 네, 그런데 저는 3분 다예요. 저는 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대인관계 좋아졌으면 좋겠다.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멋지게 말해보고 싶다. 표현을 근사하게 해서 상대방이 괜찮은걸? 그리고 네 마음 다 이해하겠어.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다. 또는 아들내미 속 좀 알고 싶다. 대충 말했는데 너무 잘 말씀해 주시네요.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네. 그게 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명상이 주는 선물. 어떤 때는 제가 만병통치약 선전하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소망하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명상이 선물로 준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명상 저도 그때 잠깐 경험을 했지만 되게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온 세상이 이렇게 약간 멈춘 듯한 느낌? 그런 고요함? 그런 걸 느끼고 나서 정말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생기지만 그걸 혼자 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동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명상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탁 전환하셔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 계신 3분도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이 10대 때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그렇게 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의 왼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집에 계시죠? 큰아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한 게 아니라 석사를 하고 설계사무소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다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했고 학위는 못 땄어요. 그리고 왜 연세대에서 박사를 했냐? 친구가 거기 박사까지 따라갔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단순해요. 재밌으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명상을 했느냐? 그리고 나서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만뒀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신경증이 좀 심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나 불안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게 됐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한 2년 동안. 또 누워만 있으면 다들 힘들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배우러 다녔어요. 재밌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명상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까지 배우러 다니는 거를 좋아하신 거죠? 아니요, 평생 좋아하는데요. 아, 지금도 여러 가지 배우고 있어요. 아, 지금도 한 서너 가지 새로 배우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배우고 계세요? 그 전에 배운 것부터 한번 쫙 읊어보세요.
좀 저는 산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자녀를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기심이 많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재미있는 거 아니면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양재 배웠고 리본 아트 배웠고 대화법, 감정 코칭, 명상 배웠고 일반 코칭이 있어요. 그것도 했고 지금 새로 시작한 거는 보테니컬 아트라고 꽃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 꽃 사진 찍는 거 시작했고 미나도 배우고 있고 지금 상담 심리학과 4학년생입니다. 편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하는 게 지금 독서 모임 모임장으로 2개 하고 있고 또 참가하는 모임이 또 2개 있고 독서 모임 4개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산만해서 그런다고. 에너자이저시네요. 안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저는 일단 마음 챙김, 그 명상에 관심이 있는데 명상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저희 명상센터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먼저 유튜브로 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명상센터에 와서 함께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고 에너지가 좀 다른 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는 원래 명상은 스승님과 함께 배우라고 돼 있지만 혼자 하셔도 되고 명상의 방법과 차원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자신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접하시면 되는데 명상은 배우는 것보다 습관 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매일 한다던가 규칙적으로 한다던가 사고의 습관 전환이에요. 또 물어보시면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명상은 뇌를 사용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좀 노력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냥 시간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자세를 하면서 약간 머리를 비워내는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잘 안 다가오거든요. 일단 학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다닐 때 선생님이 명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눈을 감게 하잖아요. 그 와중에서 그 짧은 시간 뭐 1분 정도밖에 1, 2분이었는데 막 장난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좀 모범생들은 딱 하는데 그런 건가? 아니면은 또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하네.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자기가 접한 명상을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해봐. 일단 한번 해보고 그거를 하루에 10분이건 20분이건 하루에 여러 번이건 많이 할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명상은 경험이거든요.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6주 동안 이렇게 정말 그 집중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 진짜 선생님들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스승이 필요하다고 책에 써 있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명상중에 알아차렸을 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스승님이 그때 방향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도 저는 혼자서 해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혼자서 할 때는 이게 명상인가 가만히 그냥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명상이 된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긴 합니다. 명상과 상담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사연을 토대로 최근까지 팟빵에서 팟캐스트를 운영해 오시고 계셨잖아요. 어떤 방송이고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최근까지는 아니고요. 1년 정도 팟캐스트를 했는데 구독자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내용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마음성형외과라고 검색하셔서. 그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독서 모임을 하는 회원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다른 모임이나 회사나 가족들이나 친구와 할 수 없는 얘기를 이 독서 모임에 오면 하게 된다. 너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 그대로 방송을 해도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임 회원님들 중에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2분 더 계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는 제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2분이 도와주셔가지고 3명이서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팟캐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아, 맞아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왜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는지 그냥 여기에 늘러붙어 있는 엿 같아요. 죄송합니다. 엿 같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사람의 마음, 의식,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질문이 많았어요. 왜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하지? 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지? 지식과는 상관이 없나? 그리고 이 세상에 폭력이 너무 난무하잖아요. 그거에 최선봉에 계신 분이 한강 작가님이시잖아요. 폭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답게 사는 거를 소망하고 폭력에 대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지루하고. 그래서 혼자 책을 찾아보고 혼자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매일. 저도 이상해요. 왜 그런지. 인간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은 뭐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붙어 다녀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하고 계세요. 지금 사는 게 마음 공부죠. 그죠? 모두들 경험으로 마음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얻느냐. 그러니까 성찰과 통찰과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모든 경험이 우리의 마음 공부를 위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의 방법은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에서 성찰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가르칠 때 저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제일 큰 방법은 책을 본다.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공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명상 가르치고 상담도 좀 해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을 명상을 해서 조금 더 성장을 시켜드리냐.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해도 거기서 더 고통을 요리해서 자신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알게 만들어 드리느냐. 그 부분이 저에게 숙제예요. 왜냐하면 같이 명상을 가르쳐 드려도 성장 속도나 배우는 그 내용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 하나 할게요. 의식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식 수준이라는 단어를 어렵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큰 스승들, 뭐 김구 선생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그런 사람과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또는 자기 인생조차 망가뜨리는 약을 먹는 사람들 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의식 수준이 달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떤 큰 어른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나도. 그리고 의식 수준이 그 순간에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범죄자 있죠. 그분을 보면 화가 나시죠. 그 의식 수준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떠올렸는데 화가 난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태어난 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좋겠다. 근데 뭐 방법도 모르고 딱히 그런 생각을 뭐 하면서 살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올리려면 어떻게 명상하고 나서 일기 써야 되는 건가? 다음에 또 초청을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타고난 의식 수준이 다르고 발전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빨리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은 분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 한다. 근데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은 자기 마음 성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고난 환경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여기 모이신 분 모두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말의 에너지와 감정의 에너지로.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데요. 아니면 죄책감 있으시죠? 내가 네. 잘하고 있나? 맞아요. 제가 마음을 읽는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잘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못했던 것들이 좀 후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식 수준 말씀하시니까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저 때문에 의식 수준이 낮아졌겠구나 이런 뭐 죄책감 같은 게 진짜 밀려오네요. 그건 제가 더 클 거예요. 네, 그동안 명상이나 그 상담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연이나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나요? 네, 원래 상담은 비밀 유지가 이제 윤리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만들고 들으시는 분들의 일일 수도 있고 일이기도 해요. 우리 삶이 굉장히 다사다난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여기 출근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봤고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만나신 분이 오랜만에 저희 선배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그분이 오셔서 야, 너 명상한다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나랑 대화를 안 해. 남자분이세요. 제가 엄마는 대화할 거 아니야. 엄마도 잘 못해. 딸이 말을 잘 안 하고 내가 가르쳐 주려면 돌아서. 그런데 나는 인생의 선배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넌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해라. 저런 게 좋다.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많거든. 근데 딸이 정말 나랑 문을 닫은 것 같아.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일 있으세요? 주위에? 저희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밥 먹을 때만 나옵니다. 그죠? 우리 주변의 일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제 친구인데요. 제가 겪은 공황장애 불안증 그런 게 최근에 1년 전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다가 탈이 났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기 싫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의사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마치 오모를 떼어내고 싶은 것처럼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병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더 조언을 주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너 신경정신과에 가야 돼. 가봐. 그랬더니 예약이 3개월이래요. 갔더니 젊은 사람, 길에서 보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케이스 선배님의 경우는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고 친정어머니는 거의 9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면서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냐면 왜 저렇게 하지? 제가 언제 처리될까? 쯔쯔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세요. 그 마음은 알아요. 너 잘되라고. 그죠? 그래서 90이 된 엄마가 네.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런 얼굴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들어오면 강아지를 안고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너 보고 싶었는지 알아? 기다렸는지 알아? 얘들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송이야 언니 왔어. 언니 너무 보고 싶었지. 와 언니 와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네요. 그랬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집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우울증이 생긴 친구는 만약에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병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걸어가. 병이 있어도 내 삶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병과 나를 함께 안아주라고. 병한테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병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도 그 고통이 참을만 하니까 그럭저럭
다른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치유의 시작도 그렇고 모든 상황을 이미 일어났는데 안 그랬더라면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있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도 이런 좀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명상 분야나 마음 공부 부분에 롤모델이나 유아님이 본받고 싶거나 평소 따르는 분이 스승님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틴낙한 스님을 좋아해요. 2022년에 타계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네. 틴낙한 스님은 베트남 그 나라 불교 승려신데요. 추방당하셨어요. 거기 베트남에서 그 공산주의 세력과 민중항쟁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프랑스로 가셔가지고 영상운동을 하셨어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플럼 빌리지라는 게 나와요. 제가 왜 틴낙한 스님을 좋아하냐면요. 아주 쉽게 명상을 보급하시고 불교 철학을 보급해 주셨어요. 전혀 거슬리지 않게.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넓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스승 중에 출간물 책이 제일 많아요. 그 책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책을 읽으시면 너무 쉬워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제재님도 자주 소개해 주셔요. 제가 익숙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저도. 역시 통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잘 살기 위한 마음 공부, 마음 챙김입니다. 유아님께서는 잘 살기 위한 마음 챙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명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제가 잠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명상은 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마음 챙김은 미국에서 불교 명상을 일반 대중을 위해서 편집해서 만들어진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랑 마음 챙김이랑 같은 거고요. 마음 챙김은 미국의 학자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인 목적으로, 근데 그 치료가 진짜 치료가 아니고 대안 치료라고 해요.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 마음 챙김이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 챙김이나 명상이나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잘 살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명상을 하면 잘 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작하고 하나씩 조금씩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오늘 유아님 오신 김에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배워보고 싶은데요. 요즘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머리가 복잡한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명상의 기본, 정말 기본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물론이죠. 제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요함이 느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상을 하고 나서 모두가 느끼는 게 평온함, 고요함이에요. 그거를 느낄 수 있게 간단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상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집중 명상이고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집안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근데 나 혼자 책 좀 읽고 싶어. 그럴 때 어디 가세요? 집안에서 갈 데가 없어요. 집 밖에서 어디 가세요? 도서관을 가죠. 네, 도서관.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책 읽다 오시는 일 없으신가요? 1년에 한두 번? 네네, 카페나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를 갔다 상상을 하시고 책을 읽기 전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소리 명상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마음과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지금 해볼게요. 네. 편안히 앉으시고요. 허리는 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몸을 이완하세요. 몸을 이완할 때는 턱관절과 어깨와 팔과 다리, 등 같은 부분을 이완해 보세요.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깊은 호흡은 흉강 부분 아시죠? 신체에 목부터 횡격막까지 그 부분이 흉강일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사용하는 것이 깊은 호흡입니다. 아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적절하게 편안하게 내쉬고, 숨을 내쉴 때 이완감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선택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모든 소리에 귀와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작은 소리, 항상 들리는 소리, 갑자기 들리는 소리, 이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 밖에서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소리의 개념을 뺍니다. 개념이라는 거는 소리의 이름이나 의미예요.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컵 소리, 꿀꺽 소리 빼고 그냥 진동이나 어떤 의성어 같이 느끼는 거예요. 띠띠, 광. 그렇게 아주 작은, 가끔 모든 소리에 이제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적당히 천천히 편안히 내쉬고 눈을 떠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떠지는 느낌? 이게 맑아지고, 그리고 듣지 못했던 소리가 다 들어오는. 잡음이 엄청 커지네. 그리고 집중을 하니까 잡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네네. 네. 명상에서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이유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을 하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에이스 침대. 마음의 에이스 침대를 원하는 거예요. 보통 그 파도에 비유하잖아요. 마음에 출렁이는 그런 막 마음들을. 근데 그거가 좀 잔잔하게 출렁였으면 하는 마음. 네네. 그런 거. 네. 고요함.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는 게 문제죠.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면 아무리 명상을 해도 어떤 마음의 긴장감이 계속 물밀듯이 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생각을 저는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도 간혹 생겨 있거든요. 평안해지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주문처럼 작동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마음이 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을까요? 네. 질문의 정확한 답은 아닌데요. 제가 명상적인 태도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명상적인 태도를 가지면 명상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을 때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판단이에요. 물론 판단 말고 다른 것도 하지만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판단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라. 그게 명상적인 태도예요. 내가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림해 보세요.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이 떠오르는 것을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물을 먹고 있구나. 모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게 딱 걸려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복잡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 어떤 책 읽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주로 요즘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공부 독서 모임이거든요. 제가 숙제처럼 있는 게 어떻게 회원님들의 의식 수준을 또는 명상력이라고 할게요. 명상력을 향상시켜드리나 그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명상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 읽기 마음 공부 시작을 했거든요. 그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을 읽냐면 신경과학, 의식, 심리학, 불교 철학 그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공부하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관심 가는데요. 오프로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요? 매주 목요일, 일요일 밤 9시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모집 중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같이 하시면 좋고요. 회원님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아니요. 목요일 반이 있고 일요일 반이 있어요. 매주 하는 이유는 습관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자주 접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실 책은 어떤 책의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조금 제 마음에 와닿았던 책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는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책이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책이거든요. 저희 딸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림이 많아요. 그림책이에요. 제목은 긴 밤이라고 하고 지은이는 루리 그 그림을 동시에 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소개 드려야지 제가 낭독할 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코뿔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코뿔소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동물원에 가게 돼요. 근데 동물원에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사냥꾼에게 잃어요. 그리고 이 코뿔소가 여자 코뿔소를 만나서 가족을 잃어요. 그런데 가족도 사냥꾼에게 잃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나올 때 펭귄 알을 데리고 나와요. 그 펭귄을 바다까지 데려다 줘요.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서 코뿔소는 죽으며 펭귄을 응원하면서 죽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투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유아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너무 거대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았다.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 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노든의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 하고 알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던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윈보의 마음을, 혼자 탈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던 앙가부의 마음을, 코끼리들과 작별을 결심하던 노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의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긴 밤 반짝이는 뭔가를 찾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운을 주네요. 유아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계속 명상 지도를 할 건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하나로 합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트니컬 아트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명상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합쳐서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오시면 독서 모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명상도 하고 마음도 털어놓고 위안도 받고 힐링하고 다시 힘을 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힐링 백화점이네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생각이 전 떠올랐는데 마음정원 회원분들에게 영상 편지 메시지로 남겨주실까요? 네, 저는 마음정원에 오신 분들은 때가 돼서 인연이 돼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와주셔서 고맙고 자기 길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다시 열심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마음정원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유아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상상해 본다면요? 할머니? 어떤 할머니? 저는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하는 답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저렇게 살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는 꼭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너무 달콤한 것들이 연상되는 목소리로 해주셔서 너무 간질간질하고 좋습니다.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착한 사람 눈에는 착한 사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비유 시간인데요. 나에게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이란 무엇일까요? 매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 오, 명언인 것 같은데요. 동작 FM 그래눈숲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세 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했고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정원처럼 날마다 봄날 같은 나날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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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오프닝에서 지랄 총량의 법칙으로 달림이 포문을 여셨는데요. 요즘은 희생 총량의 법칙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어떤 분야든 어떤 성과 뒤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니까요. 성과뿐만 아니라 지금 일주일 넘게 산불이 번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데요. 산불 진화대원은 물론 불 끄려고 지원된 헬기 조종사도 희생됐죠. 지금이야말로 희생을 공유하는 정신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나눔과 소통을 위한 시간, 글 해낸 숲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새로운 모습, 더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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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는 숲